예, 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이것도 보면 교과서 개념학습 47쪽에 이거 이제 뭐 사회과학 그죠? 사회 지문인데 이것도 뭐 맨 처음에는 뭐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이거였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효용에 대한 단어의 뜻이 애매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지 않았나. 그래갖고 효용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람 있게 쓰이고 만족을 주는 어떤 재화의 효능이다. 그러니까 어떤 뭐 재화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용을 해서 그죠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그때 이제 뭔가를 얻어냈다. 그게 이제 만족스럽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화나 용역의 어떤 사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주관적인 만족을 측정하는 단위다. 그러니까 어떤 뭘 써가지고 어떤 도구를 재화나 용역을 썼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만족하는 정도, 그게 효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어떤 효용이 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물건 이 펜을 샀어요. 그죠? 돈을 주고 샀으니까 사가지고 이제 펜을 썼는데 아주 만족스러워. 그러면 효용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뭘 썼을 때 유용하더라. 그때 말하는 게 효용이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쓰인다. 만족의 정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용어랑 우리가 쓰는 용어랑 조금 개념 차이가 조금 있죠. 비슷한데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뭐 이런 것도 확실히 개념 차이가 있잖아요. 경제학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랑 그다음에 경제학에서 쓰는 단어랑 의미가 혼동되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경제학 용어로 쓰이는 또 효용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읽기 어렵지 않았나 하는 내용이었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하면 되고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있었냐면 그런 게 없었고 조금 선지를 봐야 될 게 이제 1번에 4번이라든지 뭐 2번에 4번이라든지 이 정도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색했다라는 거고 3번은 뭐 그냥 바로 너무 쉬웠고 일단 하나씩 봅시다.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한 장 요약이 됩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일단 뭐 콜먼의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콜먼의 합리적 선택 이론이 뭔가라는 내용이거든요. 주 내용은 이겁니다. 인간 행위의 어떤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들이 교수들이 어떤 인간 행위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학을 하는 거죠. 사회학 개념이죠. 사회학 개념인데 여기다 경제학 개념을 추가하자. 그게 이제 콜먼의 합리적인 선택 이론입니다. 뭐 별 내용은 없긴 한데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학만 하지 말고 경제학 개념을 넣자 그 얘기고 그래갖고 만든 게 이제 사회 합리적 뭐 선택 이론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 행위를 연구를 하는 게 사회학이잖아요. 거기다 경제 개념을 갖다 넣자. 그죠? 경제학을 이용해서 이해를 하자. 그게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이고 요 이문단이고. 요 합리적 선택 이론의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은 개인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어떤 단일한 목적을 가진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자기 효용을 높이려고 자기가 효용이 아까 뭐 만족하는 정도라 그랬잖아요. 경제학 용어로.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뭐 자기 어떤 이익을 높이려고 한다. 이기적인 어떤 동물이다. 이제 개인은 막 퍼주고 막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 자기가 손해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개인은 이기적인 존재다. 이런 걸 깔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를 깔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틀려버리면 이게 좀 안 맞는 말이 되겠지. 그죠? 일단 이 최초 전제가 이런 거니까. 어떤 뭐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단일한 어떤 어떤 뭐 개인의 어떤 욕심, 개인의 그 이익이 최우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전제를 보고 일단 뭐 수학적으로 이제 그 경제학에 들어가니까 어떤 개념, 함수, y는 뭐 x 이꼴 뭐 y는 x 플러스 1 뭐 이런 거 다 함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수 관계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인간 행위에 대한 어떤 효용, 그러니까 효용이 뭡니까? 만족 정도. 그러니까 내가 뭘 행위를 했어. 예를 들어 어떤 공부나 어떤 뭐 투자를 해가지고 효용이 있었다.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서 뭐 좋은 데 취직했다. 뭐 그래가지고 좋은 어떤 뭐 직업을 가졌다. 그렇게 되면 효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투자를 했어. 투자를 해가지고 몇 프로라도 이득을 봤다. 그러면 효용이 있는 거죠. 그 행위에 대한 효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효용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행위자가 가진 어떤 자원, 기본적인 자원,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뭐 재산을 얼마 가지고 하고 있다, 아니면 뭐 내가 가진 어떤 자격증, 뭐 이런 것도 다 자원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원에 대한 통제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자원에 대한 통제 정도, 내가 가진 자원에 대한 어떤 통제 정도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를 생각할 때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해도 공부에 대해서 지원이 안 돼. 공부에 대해서 지원이 안 돼. 지원 안 해줘. 그러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원에 대해서 내가 막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공부하는데 돈이 막 투자가 되겠지. 그죠?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원에 대한 통제가 없어. 통제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통제를 못 받으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그게 투자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공부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통제권이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있고 그 자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떤 뭐 행위에 대해서 효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요거 동그라미에 점 찍힌 거는 지금 사칙 연산을 쓰는 건데 곱하기 나누기 뭐 빼기 더하기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쓸 수 있고 사칙 연산 이외의 다른 연산입니다. 요거 수학적 기호로 본 거 있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함수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뭐 경제학처럼 해가지고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인간 행위를 어떤 뭐 이해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어떤 수학적으로 판단하려 했다. 뭐 그런 얘기죠. 거기 이제 더 나아 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학의 어떤 경제학적 접근, 요걸 말하는 거죠. 사회학의 경제학적 접근을 해서 더 나아가서 인간 행위를 사회 구조와 관련지어서 설명했습니다. 사회 구조.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걸 구조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눴죠. 인간의 일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조금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만든 겁니다. 보시죠. 갓 태어났을 때, 아기일 때, 그때 뭐 부모님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재산,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어떤 재산들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뭐 대학을 가든 어떤 뭐 해가지고 공부에다가 투자를 하든지, 뭐 돈을 투자하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이제 나중에 늙어가지고 노후가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사람의 일생이잖아요. 이건 이제 세 등분으로 합시다. 그죠?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공부를 하든 투자를 하든 뭘 해가지고 어떻게 막 행위를 해, 인간 행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정된 상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낳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겠지, 그죠? 큰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만큼 불안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좀 안정이 된 상황이죠. 이때는 공부하고 투자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막 고민도 많고 그럴 텐데, 이때는 이제 고민 같은 건 없고 이제 안 아프게 이제 잘 살자, 끝까지 잘 살자, 그런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사회적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균형 상태. 여기서는 어떤 뭐 다시 공부를 한다든가 뭐 그럴 수는 있지. 근데 그게 이제 드물죠, 그런 케이스는.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회적 균형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쭉 갑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사회적 균형 상태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는 인간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인간 행위. 인간이 어떤 도전하고 뭐 어떤 행동을 한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요 부분은 자원의 초기 분배 상태. 이해되죠? 맨 처음에 눈을 떴더니 뭐 아버지가 부자다, 아니면 눈을 떴더니 아버지가 가난하더라, 뭐 그런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 구조죠. 일반적인 우리 일생,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구조,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그 인간 행위를 이제 사회 구조, 인간 관련지어 설명하는 게 뭐냐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여기에 있던 재산이,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적으로 부자의 형태를 띠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좀 못 사는 경향이 있더라. 대부분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초기 배분 상태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막 해도 사다리를 걷어 차버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더 심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그래도 덜했지. 그래갖고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이렇게 사법고시를 합격한다, 아니면 좋은 의대를 간다, 이래가지고 좀 이래 좀 출세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스쿨이 되고 그죠? 의학 전문대학이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 사다리를 걷어 차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없던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투자를 해도 이게 좋은 어떤 그 균형 상태를 못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제 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전부 다 그냥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똑같이 공부 잘하는 놈 잘 살게 하고 공부 못하는 놈 못 살게 하자. 뭐 그런 식의 어떤 사회 구조 그것도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 마찬가지고 막 눈 떴더니 뭐 엄마 아빠가 너무 잘생기고 이뻤어. 그리고 내가 그 아름다움을 타고났어요. 그것도 뭐 부잣집에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죠. 뭐 잘생기게 태어나고 아니면 이쁘게 태어나고 뭐 그거는 뭐 타고난 거지. 예? 아니면 둘 다 운동선수야. 그래갖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어떤 뭐 유전인자, 그 뭐 어떤, 운동을 잘하는 어떤 그, 어떤 뭐 DNA를 타고났어. 그죠? 물론 뭐 갑자기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해가지고 DNA가 바뀌고 그런 건 아닌데. 그죠? 어쨌든 간에 어떤 뭐 그런 어떤 DNA들이 집안 내력으로 쭉 어떤 DNA가 있었다. 운동을 잘하는 DNA가 있었다. 뭐 등치가 크다라든지, 그죠? 발이 빠르다든지 뭐 그런 어떤 DNA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쭉 이어 내려왔다. 그러니까 눈 떠보니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운동을 잘해가지고 막 손흥민처럼 축구도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불평등이죠.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불평등이랑 또 불균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뭐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게 너무 심해.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투자해도 뭐 안 돼. 잘 살 수가 없어. 이래 되면 이제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애들이 포기한다는 얘기지. 뭐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지금처럼 그렇죠.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뭐가 안 돼. 뭐 이렇게 사다리가 없어. 그래 되면 희망 사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포기를 해버려. 포기를 막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그런 시기니까 그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자꾸 이제 사회 문제다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뭐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노력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뭐 원인도 좀 찾기도 힘들고 뭐 하여튼 뭐 사람마다 뭐 교수들마다 다 다르고 하여튼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불균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뭐 돈 다 뺐을 거야. 어쩌할 거야? 응? 뭐 잘생긴 거 얼굴에다가 뭐 어떤 못생기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타고나고 운동 잘하는 놈 어떻게 할 거야? 다리 부러뜨릴 겁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제 다만 이제 그 노력해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불만이 없도록 내가 노력을 했으면 그 정도 어떤 뭐 보상이 가는 그런 사회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 놔둬도 안 되지. 정부라든지 어떤 사회적 혁명이 필요하다. 그 얘기인 거죠.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일단 콜먼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건 제 생각이고 하여튼 뭐 콜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더라. 얘들 아무리 뭐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 이거지. 사회적 규정 상태로 가버린다. 여기에 간 순간은 더 이상 뭐 균형이 딱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라든지 사회적 혁명이 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콜먼이. 또 일부는 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죠? 뭐 뒤집어 엎자. 혁명처럼 막 뒤집어 엎자. 뭐 그런 얘기인가? 계속 봅시다. 그 사문단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해법 제시라기보다는 어떤 뭐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뭐 학문이니까. 어쨌든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원초적 사회 구조라 그래가지고 사회적 자본이라 가지고 신뢰, 서로 믿는 거야 사람들끼리.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도 나중에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신뢰들. 그렇죠? 공동체 규범. 그러니까 뭐 이제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고 막 이런 막 조작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칩니다. 그래갖고 수능 점수를 많이 받으면 좋은 대학 가고 수능 점수를 좀 못 받으면 조금 안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런 규범들 잘 지키고 그런 신뢰가 있고 그죠. 사회적 연결망이 돼갖고 서로 연결이 잘 돼. 막 고립되고 누구는 고립되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이런 어떤 사회적 자본들이 원초적인 사회 구조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지나다 보니까 기업이라든지 부자라든지 아니면 권력자, 그죠? 이런 사람들이 힘을 쥐게 되면서 조합행위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합행위자라 그러거든요. 일단 뭔 조합이냐면 자원을 조합한다는 얘기지. 자원을 조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니까 조합행위자들이 이런 걸 어떤 이 사회적 구조, 경제 활동을 주도하게 되니까 불평등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콜먼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돌아가지 못하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돌릴 거야? 다 뺏을 거야, 뭐, 그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안 되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원인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뭐 어떻게 해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각각의 행위자 그죠. 각각 개인들이 결사체로 작동을 해야 된다. 그 단체 행동을 하란 얘기지. 그러니까 뭐 한 개인 힘없는 사람들 여기 기업이라든지 권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힘이 세니까 그 각각 사람들이 어떤 뭐 조합을 이뤄서 이제 뭐 데모를 해라. 뭐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였고. 다른 거는 뭐 데모를 하라고 했고 데모하고 뭐 그러면 그런 거보다는 뭐 정당하게 데모를 해야지 그죠. 부당할 경우에 데모를 하는 거지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데모하고 이러서는 좀 그렇죠. 그건 뭐 다른 얘기니까 놔두고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봅시다. 사회 뭐 또 이런 것들은 하여튼 뭐 사회 지문들은 하여튼 뭐 우리 사회랑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할 말이 많아지죠. 그죠. 봅시다.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적 본문 봅시다. 우리는 흔히 사회과학 내에서 합리적인 행위의 영역은 경제학이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수학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근데 비합리적인 행위의 영역은 사회학이 담당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통념이지, 통념. 근데 그러나 사회학 이론가인 제임스 콜먼이 이러한 통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입증이 된 건 아니고 이제 하려고 노력했지. 콜먼이. 또한 그는 사회학에서 인간의 행위를 수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경제학에서 경제적 행위나 현상을 분석할 때 사회 구조에 영향을 간과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 그러니까 사회학이 수학을 이용 안 하고 경제학을 이용 안 하고 인간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다음에 경제학에서 경제 행위를 분석할 때 왜 사회 구조를 간과하고 막 그렇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비판했답니다. 그러니까 얘 얘기는 뭡니까? 콜먼에 대한 얘기는 경제학이랑 사회랑 짬뽕해서 같이 봐라 그 얘기죠. 사회학적 관점이나 뭐 경제학 관점이나 둘 다 같이 봐란 얘기겠지. 경제학에서 그죠. 콜먼이 경제학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사회학을 연구하고자 하였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의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 그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경제학과 사회학을 짬뽕시켜서 그런 관점으로 봤다. 그 얘기겠죠. 일문단에서 따로따로 보는 걸 막 비판하면서 욕하고 막 그러면서 그죠. 이문단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인간 행위를 이해하고 모형화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인간 행위를 이해하고 모형화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다. 어떻게? 경제학 개념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모형화하고 틀을 제시하려고 했겠죠. 콜먼에 의하면 인간 행위는 행위자 개인의 효용을 증대한다는 단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전제입니다. 인간 행위는 행위자 개인의 효용을 증대한다. 아까 효용이 뭔지 봤죠? 효용의 뜻은 어떤 만족의 어떤 정도, 만족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만족의 정도. 이것도 뭘 썼는데 펜을 썼는데 야, 이 보람있게 썼어. 그러면 야, 이거 효용 있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잘 샀네 이 펜을.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게 효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효용이라는 용어랑 어떤 경제학적 용어랑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어떤 그런 여기서 말하는 효용들은 다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얘가 뭐 경제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콜먼이. 어쨌든 인간의 행위는 행위자 개인의 효용을 증대한다. 그러니까 어떤 만족을 증대시킨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증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겠죠. 개인마다 난 손해 보면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런 인간은 없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콜먼에 의하면. 그래서 봅시다. 이게 전제고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각 행위자는 목적 지향적이어서 자기 목적인 거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초기자원,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 통장의 어떤 잔액, 그다음에 내 어떤 뭐 자격증, 그것도 다 초기 자산이 되겠죠. 그것에 대한 나의 어떤 건강 이런 것도 도움될 거고, 그것에 대한 통제 정도, 통제 정도가 뭡니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권한, 그런 정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효용을 최대화하는 존재로 가정된다. 그러니까 인간을 뭘로 봤느냐?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막 내가 그걸 활용해가지고 내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존재. 그걸 인간으로 본 겁니다. 이걸 전제한 거예요. 최초 전제입니다. 그죠? 여기서 자원이 뭐냐? 시간, 돈, 노력, 물리적 장비, 인력.
이런 어떤 모든 그죠 아니라 정보, 지식, 기술, 뭐 자격증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자원이다. 그런데 행위자가 관심이 있는 자원, 그러니까 좀 중요한 자원이겠지. 돈 같은 거 그죠? 아니면 아주 중요한 또 자격증, 뭐 의사 자격증, 그죠? 이런 거. 즉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타인이 통제하고 있을 수도 있고 왜 다른 사람이 통제하고 있는 거야. 돈을 안 줘. 내가 공부하는데 돈 쓰려고 그러는데 그 돈 공부하는데 돈 쓰지 마. 아니면 내가 뭐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운동하는데 그 돈 쓰지 마. 노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노래하는데 돈 쓰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통제할 수도 있고 타인이 관심 있는 자원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다른 사람이 막 어떤 뭐 내가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그럼 다른 사람이 막 되게 부러워하겠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행위자가 원하는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내 다음 날에는 의사를 했다가 다음 날 변호사를 했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원하는 걸 다 할 수는 없다. 콜먼은 자원에 대한 통제 상황에서 행위에 대한 효용을 함수를 통해 표현했다. 자 여기서 이제 콜먼이 이제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함수가 뭡니까? 함수는 fx, y = x 플러스 1 뭐 이런 거 다 함수죠.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튀어나온다. 그게 함수잖아요. 그죠?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y 값이 뭐 2가 되더라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함수다. 그 함수를 이제 쓰는 거지. 이 사람이 아까 사회학에다가 경제학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함수를 만듭니다. 이 함수에서 행위에 대한 효용은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것에 대한 통제 정도를 지수로 해갖고 어떤 숫자로 해가지고 계산한 값이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다가 어떤 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 100% 내가 통제를 한다. 아니면 50% 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30% 정도만 내가 쓸 수 있다. 이런 거 예를 들어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마음대로 100% 다 쓸 수 있다. 아니면 내 통장에 있는 돈 50%밖에 못 쓴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것처럼 통제하는 정도 뭐 곱하든 나누든 뭐 빼든 뭐 더하든 어쨌든 효용과 자원과 또 통제 정도 요걸 가지고 이제 함수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효용은 어떤 자원에다가 뭐 사칙연산이든 어떤 다른 어떤 함수를 가지든 그죠? 어떤 연산 기호를 써가지고 통제 정도와 이 두 개를 곱하든 나누든 어떻게 해가지고 효용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이런 공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공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답니다. 이렇게 설명했대요. 이 문단,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공식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고. 이건 콜먼은 이런 경제적 접근, 그러니까 사회학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었죠. 요거는 그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인간의 행위나 현상을 사회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학에서 사회 구조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사회 구조도 중요하죠. 그런 인간의 행위를 사회 구조와 연관해서 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문단에서는 뭡니까? 인간의 행위를 어떤 경제학으로 이해한 거고, 그죠? 여기서 3문단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사회 구조와 관련해서 생각한 겁니다. 그죠? 요거는 경제학적 개념을 가지고 이해한 거고, 요거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는 경제학의 개념이고, 이건 사회학적 개념이 들어가겠지. 봅시다. 사회 구조 관련해서 설명했다. 콜먼은 행위자들 사이에 더 이상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적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자, 이걸 잘 봅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콜먼은 행위자들 사이에 더 이상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적 균형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균형 상태가 뭡니까? 균형적인 딱 먹고 안정된 상황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안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걸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맨 처음에 태어나고, 그죠? 그때 뭐 얼마 부잣집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이렇게 될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나 좋은 대학을 가고 어쩌고저쩌고 공부를 끝내고 취직을 했다. 그다음에 결혼 출산 이제 나중에 늙어가지고 노후가 된다. 이런 식의 세 단계, 요걸 나눠서 이해한 겁니다. 그죠? 요 표를 가지고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였냐면은 행위자들 사이에 더 이상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 더 이상의 행위가, 인간의 행위를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공부나 투자, 아주 불안한 시기, 도전하는 시기, 이렇게 보면 되죠. 인간의 행위를 하는 시기가 도전하는 시기, 요 시기로 보면 됩니다.
그죠? 사회적 균형 상태는 요 상황. 더 이상 이제 뭐 발전이나 아니면 뭐 큰 변화가 없는 시기 이렇게 보면 되죠. 안정된 상황.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적 균형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맞죠? 그걸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런 행위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죠? 여기에서는 요런 행위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좀 무리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좀 갑자기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건 잘 없죠. 그죠? 물론 그런 사람 있긴 한데 좀 드물죠. 대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부분이 이때는 이제 공부나 투자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인간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갖고 균형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우리가 목도하는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상황도 사회적 균형 상태의 하나라고 하였다. 그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어떤 뭐 균형 상태의 하나다. 자, 이 균형 상태가 지금 빈부격차가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잘 사는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빈부격차. 또 이제 사회적 균형 상태에 한한 거지. 그죠? 더 이상 안 바뀌니까 막 빈부가 뒤집어지고 그러나요? 그런 경우 잘 없죠. 계속 유지가 되는 균형 상태다. 그래 이해되죠.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균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위자의 어떤 뭐 행위자의 권리 배분, 권리 이양,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신뢰 및 어떤 권위 관계 등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 그러니까 사회 균형 상태에서의 어떤 삶, 이 사람의 어떤 지위, 사회적 지위를 본 거겠죠. 그죠? 뭐 권리, 뭐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양을 하는지, 자기 애 낳아가지고 또 권리 이양하겠고, 어쨌든 뭐 어떤 다른 사람 어떤 신뢰 정도, 뭐 신뢰 받는 정도, 어떤 권위 관계, 뭐 높은 사람이 있으면 권위가 높을 거고, 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권위가 낮을 거고 이렇게 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회에서의 어떤 뭐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그거를 보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겠네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사회적 균형 상태에서는 자원의 초기 배분 상태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균형 상태는 자원의 초기 배분 상태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균형 상태는 자원의 초기 배분 상태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받는다. 이 상황에 상당히 절대적으로 의존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맞나요? 맞죠, 그죠? 여기 태어났을 때 부자인 사람이 웬만한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이야 계속 좀 잘 살게 되고, 이제 좀 가난한 사람은 조금 웬만한 어떤 공부를 잘한다거나 특별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좀 뭐 어떤 가난한 상황, 어떤 뭐 일반적인 상황, 그죠? 뭐 부자가 아닌 상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뭐 영향을 주어진 상황은 맞다, 그죠? 그렇게 설명하고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라는 거죠. 주어진 상황의 상태가 주어진 자원의 상태가 뭡니까? 초기 자원 상태, 초기 자원의 어떤 배분 상태, 주어진 상황의 상태, 주어진 자원의 어떤 배분 상태, 요거는 초기 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초기 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기 어떤 자원이 상태, 주어진 자원의 상태가 그죠? 행위 이전에 인간의 행위 이전에 주어진 상태가 행위자의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균형적인 결과. 다시, 행위자의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균형적 결과. 자, 이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이거 쓸데없이 말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죠? 행위자의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행위자의 행위, 요 행위죠. 공부라든지 투자하는 어떤 도전하는 이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가 요거잖아요. 사회적 균형 상태죠. 요거 이후 상황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진 이후의 균형적인 결과, 어떤 균형적인 상태죠. 균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안정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죠? 초기 자원이 어떤 균형적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고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 세 단계에서 요 놈이 여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다리 이런 게 없다. 뭐 그런 게 없다. 그거를 이제 비판한 거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뭐 잘생기게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 잘하게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부자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에 대해서 뭐 원망을 한다. 부모를 원망한다든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아무튼 계속 봅시다. 그 이를 시장에서의 배분과 관련지어 말하자면, 이를 시장에서 배분과 관련지어 말하자면, 이건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자는 얘기지. 시장에서 배분과 관련지어서 말하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뭐냐면은 누구든 회사를 차려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완전한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탄압을 받아가지고 통제를 받는다든지 부자연스럽다든지 자유 경쟁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자유 경쟁 시장. 그런 게 탄압을 받아갖고 가게를 못 차리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다 차릴 수 있는 시장이다. 돈이 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다. 그러니까 독점, 과점 이런 게 없는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전제하에서 시장을 통한 배분은 시장을 통해서 자원이 배분이 되죠. 자유 경쟁 시장에서는 돈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야, 너는 조금만 가져, 넌 많이 가져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하여튼 시장을 통한 배분은 자원 배분 초기의 불균등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같은 얘기죠.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이때 잘 사는 놈이 이때 잘 살고 이때 못 사는 놈이 이때 못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무리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사회가. 그죠? 설명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나 사회 구조적 혁명, 구조를 바꿔라. 뒤집어 엎어라. 사회를. 구조의 이름을 바꿔라. 없이는 인간 행위만으로는 불균등을 정도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죽도록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뒤집어 엎을 수 없다. 그런 사회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시대 같은 경우 그렇죠. 양반이 죽었다 깨어나도 노비는 죽었다 깨어나도 노비입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를 한다 해도 노비예요. 계속 노비. 그죠?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시대는 조선이랑 다르죠. 지금은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면 됩니다. 수능 잘 쳐가지고 의사 되면 되죠. 의사 되면 됩니다. 의사 되거나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되거나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어디 반도체 취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길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불공정하게 이거랑 상관없이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반칙으로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의사가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거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잡아가다야지. 못하게 해야지. 그죠? 그런 건 그런 개념이 다른 거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하게 해야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런 어떤 사회적 구조적 혁명, 그러니까 노비제, 신분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걸 다 깨 없앴어야지. 그죠? 혁명적으로 바꿔야지. 구조를 바꿔야 되죠. 그죠? 노비 신분제 이런 걸 없애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의 행위만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 제도에서는 노비제가 있고 사회적 신분제가 있는 사회에서는 백날 해도 안 되죠. 그죠? 이게 여기서 그대로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인간 행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없다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콜먼 자체가. 요거 이제 사회학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 세 개의 개념, 요거 갖고 있다면 요 세 개의 개념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위가 사회 구조와 연관된다. 이런 어떤 사회 구조가 있고, 만약에 사회 구조적으로 노비제가 있었다, 신분제가 있었다 그러면 백날 해도 안 바뀌더라. 신분은 개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사회 구조적이 잘못됐다면 구조를 바꿔라. 다음 문단. 이와 관련하여 콜먼은 신뢰, 공동체의 규범, 사회 연결망 등을 사회적 자본이라 일컫고, 신뢰, 공동체의 규범, 사회 연결망을 사회적 자본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인 거지. 신뢰가 뭡니까? 자,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 점수 많이 받으면 의대를 갈 수 있다. 이런 신뢰들, 이런 믿음들, 그거 하나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공동체의 규범. 그러니까 내가 수능을 잘 본 놈이 이제 가야 되는데 수능 못 봤는데도 막 조작을 해가지고 서류를 내가지고 막 의사 가고 의대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규범. 그죠? 그다음에 사회 연결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립되고 EBS를 못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망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서로 다 연결되고 말도 할 말하고 이런 식으로 돼. 이런 것들이 사회적 자본이죠.
이라 이끌고 이는 사회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초적 사회 구조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인 사회라면 이런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근대에 이르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조합하여 행동하는 주체. 그리고 누군가는 또 자원을 끌고 모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겠죠.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지. 조합 행위자. 그러니까 자원을 조합한다는 얘기죠. 이 행위자가 이런 사람이 주도성을 가지게 됐고, 그러니까 어떤 놈은 주도적으로 막 자원을 조금 많이 막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자 모든 사람이 평등해라고 시작했는데 왁 했는데 막 어떤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좀 잘해가지고 좀 많이 모았어.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자기 자식들이 쭉쭉 이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도성을 가지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권력자라든지, 그죠? 정치하는 어떤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큰 기업들, 아니면 어떤 부자들, 그죠? 경제적인 어떤 부자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뭐 자원을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조합 가지면서 이 원초적 구조들의 영향과 중요성이 점차 쇠퇴하게 된다. 원초적 사회 구조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초적 사회 구조들 요거잖아요. 신뢰, 공동체의 규범, 사회 연결망, 이런 것들이 약해졌다. 못 믿겠다 이거지. 내가 수능 백날 공부해봐야 뭐 누구는 조작해가지고 의대 가버리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이제 신뢰가 막 깨지고 막, 반칙이 성행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쇠퇴하고 뭐 권력 있는 놈은 막 좀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막 다른 애 막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죠? 막 이득을 취하고 막 노력 백날 해도 안 되고,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뭐 점차 쇠퇴하고 이런 게 점점 약해지고, 공정한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불평등이 고착화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콜먼이 있는 사회가 이제 불평등한 세계였던 모양이죠. 예, 그죠? 고착했다고 분석했다. 조합행위자는 많은 자원을 확보한 개인이나 기업으로 대표되는데, 조합행위자는 이런 조합행위자들이 많은 자원을 확보한 개인이나 기업으로 대표된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행위자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자원을 확보한 개인, 부자, 권력자, 그죠?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기업가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해졌다. 그렇죠? 좀 이제 조금 이제 좀 권력 있는 사람들 좀 많이 돈을 모이더라. 이건 이제 뭔가 이제 가만 놔두면 완전히 다 그냥 모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되겠지. 정부라든지 사회 구조적으로 뭔가 혁명이 일어난다든가, 그죠? 뭔가 하지 마라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겠지 콜먼이, 그죠?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콜먼은 사회적 자본, 이 사회적 자본 요거잖아요. 요거 세 가지 원초적 사회 구조. 자본이 불평등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강조. 그러니까 기존에 이걸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지. 서로 신뢰하고 규범도 잘 지키고 공정하게 시험 치고, 사회 연결망이 돼가지고 연결망이 촘촘히 연결돼가지고 EBS도 마음대로 보고 내 생각을 막 얘기할 수 있고, 이거 누가 뭐 잘못을 하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죠? 신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죠? 강조해서 각각의 행위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결사체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행위자, 일반 개인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 아이고 나 포기할란다, 난 모르겠다,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뭐 결혼도 안 하고 얘도 안 낳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결사체로서 나서가지고 뭔가 힘을 내고 목소리를 내고, 야 그거 잘못됐네,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 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죠. 결사체로 작동해야 된다. 그 뭐 데모를 해라, 그 얘기죠. 근데 뭐 정치적 의사를 뭐 표현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 좀 어른이 됐을 때 이제 그런 거 이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좀 공부에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뭐 목소리 내는 것도 좋긴 한데 뭐 어쨌든 그거야 뭐 그건 딴 얘기니까, 그죠? 어쨌든 콜먼에 대한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이제 가해진다. 그러니까 뭐 교사체 만들어가지고 막 데모를 하라 뭐 이런 얘기니까 비판이 가해지겠지. 그 왜 데모 자꾸 해가지고 쓸데없이 해가지고 막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막 경제 말아먹고 막 그러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하기도 하지만 콜먼의 이론은 뭐 경제학적 관점에 접목하여 사회 현상에 접근하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떤 뭐 경제학적 관점을 가지고 사회학을 연구했다, 그거 뭐 주목할 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 말이 다 맞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응? 틀린 말도 있을 거고 맞는 말도 있을 거고 하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죠? 모든 게 다 뭐 맞고 틀리고 뭐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봅시다. 문제 봅시다. 이거 뭐 쉬운 지문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1번 윗건의 콜먼의 관점. 예, 이제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 내용을 치겠네요. 그죠? 1번 경제 행위를 분석할 때 사회 구조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제 행위 분석과 사회 구조 이거의 관계. 경제 행위 사회 구조 간과해서는 안 된대. 내용 일치네요. 그죠? 그대로 같은 문장이네. 그죠? 맞고, 그 다음에 자원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 그 다음에 불평등 문제 해소, 정부의 개입, 불평등 문제 해소.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인간 행위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만으로는 안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죠? 불평등 해소하려면. 그죠? 약간 비틀어진 그 내용 일치. 그죠? 3번. 신뢰나 공동체의 규범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구조다.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신뢰나 공동체의 규범 이런 것들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초적 사회 구조다. 내용 일치네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구조다. 내용 일치. 4번. 인간 행위가 사회적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 해도 행위의 결과는 평등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응? 행위가 아무리 뭐 한다 해도 그 결과는 못 바꾼다.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인간 행위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인간 행위로는 불평등을 줄일 수 없다.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이죠. 인간 행위로는 불평등을 줄일 수 없다. 여기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자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태어났을 때 재산, 이때 부자로 태어났으면 아무리 뭘 노력을 해도 나중에 부자가 아무리 부자로 태어났으면 좀 슬렁슬렁해도 부자가 되고, 좀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아무리 해도 가난하더라.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이런 게 뭡니까? 지금 현대 사회라기보다는 이제 옛날 조선 시대 같은 경우죠. 신분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당연히 양반이 안 돼. 그죠? 아무리 노비 출신이면, 그죠? 양반이 안 돼. 그런 거지. 신분제에 대한 비판일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럴 수 있고, 그건 지금에 대한 얘기가 또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놔두고. 지금 이제 시험 수능 잘하면 이제 의대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사회적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 인간의 행위가 사회적 균형 상태에 도달했지요.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는 평등하지 않을 수 있다. 그 행위의 결과가 평등하지 않을 수 있죠. 이때 이제 빈부격차가 있는 상황이니까, 빈부격차가 있는 상황으로 지금 균형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뒤집을 수가 없어. 빈이 부가 되고 부가 빈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행위의 결과는 요거다. 인간 행위의 결과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평등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그죠? 5번. 많은 자원을 확보한 조합 행위자가 경제 행위를 주도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놈들 때문이죠. 얘들이 불평등을 만든 거잖아. 조합 행위자. 이들이 뭡니까? 많은 자원을 확보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얘기니까 얘들이 워낙 강력해져서 불평등한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콜먼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얘들이 설치는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자. 어? 이런 얘들이 설치던 시대 이전이 이전 시대가 뭡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시대. 신뢰, 공동체의 규범, 사회적 연결망 이런 것들이 가득한 어떤 그 원초적 사회 구조. 이런 사회로 돌아가자. 얘들이 설치는 시대 말고 이런 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해소할 수 없죠. 얘들이 설치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뭐 권력자, 기업가, 그다음에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힘이 없는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뭐 뺏을 거야, 못 갈 거야. 안 됩니다, 그죠? 인정을 하고 이제 그 반칙을 못하게 해야지. 그 부자가 되는 거를 부러워해가지고 뺏고 막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게 부럽다라고 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거 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뭐 반도체 취직한다든가 대기업 뭐 사원이 된다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2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가 뭐냐? 인간 행위는 행위자 개인의 효용을 증대한다는 단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행위자의 개인의 효용을 증대한다는 단일한 목적, 이게 뭡니까? 자기 이익을 쫓는다는 얘기겠죠. 인간은 자기 이익을 쫓는 목적,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행위자는 개인의 효용, 만족감이죠. 만족하는 정도, 효용을 늘리기 위한 선택을 한다는 점, 그죠? 자기 이익 만족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지. 초이스를 할 때 자기에게 어떤 초이스 선택을 할 때 선택의 순간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을 하겠지. 2번 B. 자원의 초기 배분이 행위자의 관심이나 요구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연관된다. 자원의 초기 배분이 행위자의 관심이나 요구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원의 초기 배분은 뭐 선택할 권한이 없죠. 내가 태어난 거야, 그 집에. 부잣집에 태어났다. 아니면 잘생긴 집에 태어났다. 이쁜 집에 태어났다. 아니면 뭐 운동 잘하는 집에 태어났다. 이거는 뭐 초기 배분이잖아요. 행위자의 관심이나 요구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태어나면서 난 부잣집에 태어나야지. 아니면 나는 뭐 잘생긴 그 부모님이 잘생기고 이쁜 집에 태어나야지. 아니면 나는 뭐 부모님이 운동 잘하는 집에 태어나야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란 얘기죠. 아닙니다. B. 행위자가 관심 있는 자원, 이거 뭐 잘생긴 거나 돈이 많다거나 운동을 잘한다거나 그런 자원들, 그죠? 즉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타인이 통제하고 있을 수도 있고, 타인이 관심 있는 자원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점이 있을 거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죠. 이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원들은 그 주어진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 자원을 초기 배분은 뭐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맞고. 3번 C. 콜먼이 행위자의 행위를 수학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거다. 수학적으로 접근했다고? 인간의 행위를? C가 콜먼은 자원에 대한 통제 상황에서 행위에 대한 효용을 함수로 표시했다. 함수가 수학이잖아요, 그죠? y는 fx 이거잖아. 이 함수에 대해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효용은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것에 대한 통제 정도, 뭐 자원 곱하기 루트 3의 통제 정도의 뭐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그 수식으로 나타냈다는 얘기지. 계산했다는 거니까 결국 수학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행위를 수학적으로 표현했다. 맞네요. 인간의 행위를 수학적으로 표현했다, 맞고. 4번 행위자의 효용이 행위자가 보유한 자원, 그것에 대한 통제 정도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행위자의 효용이 뭡니까? 만족 정도죠. 행위자의 효용, 나이가 원하는 것, 만족, 원하는 것이 행위자가 보유한 자원, 내가 가진 어떤 자격증,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EBS를 10번 봤다, 그죠? EBS 10번 보면 수능에서 점수 잘 나오겠죠. 그런 식이 되겠지. 그런 어떤 능력, 그런 자원들, 그것에 대한 통제 정도, 내가 10번을 봤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달달 외울 수 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통해서 결정된다. 그 효용, 그 결과치의 어떤 그 만족감 이 결정이 된다. 말은 맞는데 사본 봅시다. 사회적 균형 상태는 그러니까 이제 결판이 난 상황입니다. 사회적 균형 상태가 뭐냐면은 뭐 잘 살든 못 살든 뭐 대학에 떨어지든 대학에 붙든 결판이 났다는 얘기죠. 사회적 균형 상태는 그런 상태는 자원의 초기 배분 상태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자원의 초기 배분 상태, 그러니까 태어난 상황에서 그때의 재산. 그러니까 이걸 짧게 보면은 만약에 지금 뭐 3월달, 4월달, 5월달 요때 이제 재수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그죠? 그거의 초기의 재산이죠, 그죠? 내가 막 이번 겨울에 겨울 방학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죠? 그 재산, 그 어떤 그 자본을 그런 어떤 자원을 가지고 이제 그 3월 모의고사 치고 4월 모의고사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수능 때 점수 잘 보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니. 이번 겨울 방학에 공부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 봐도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름에 공부한 것보다 여름에 백날 공부해봐야 뭐 이때 겨울에 그죠? 이번 올 초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영향을 미쳤다. 뭐 그런 얘기. 뭐 그렇다 할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뭔 얘기냐면 사회적 균형 상태는 자원의 초기 배분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요 초기 배분 상태에 의존한다. 그 얘기는 뭐냐? 효용이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자원을 어떻게 뭐 활용하는 정도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 자원의 초기 자원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효용이 뭡니까? 결과치에 대한 만족도잖아요, 그죠? 결과치라고 보면 되겠지. 예. 그러니까 그 초기 자원이 결과치에 영향을 미친다. 같은 얘기죠. 5번 행위자로서 개인은 각자 자원에 대한 통제 정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행위자로서의 개인. 그 뭐 개인을 말하는 거죠. 행위자로서의 개인은 각자 자원에 대한 통제 정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통제를 왜 줄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바로 답이 너무 쉽게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통제 정도를 많이 늘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통장에 뭐 100%를 내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게 통제 정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근데 통장에 50% 정도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러면 통제 정도가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통제 정도를 늘려야지.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효용은 자신이 가진 자원에다가 통장의 어떤 잔고 내용에다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건 100%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 그런 걸 다 뭐 곱하고 빼고 뭐 저거 빼기 느끼진 않겠네. 곱하고 해가지고 효용을 높이는 거겠죠, 그죠? 이거 줄이면 안 되지. 왜 줄여? 뭐 줄인다는 얘기도 없었고. 이를 보게 되면 뭔 얘기를 하나 봅시다. 각각의 행위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결사체라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게 뭡니까 이거? 행위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데모를 해라. 무리를 지어가지고 데모를 해라. 소리를 내라. 데모를 하는 얘기가. 이거 뭐 소리를 내라. 그러니까 뭐 어떤 의사 표현을 해라, 그죠? 개인이 그냥 뭐 다 포기하고 그냥 아이고 막 집에서 게임이나 할란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뭔가 뭘 해달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데모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데모를 왜 하나? 잘하고 있는데, 그죠? 자기 이익 때문에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죠? 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답은 뭐, 그죠? 답은 뭐 5번이고, 답은 5번이 틀렸죠, 그죠? 뭐 자원 통제를 왜 줄여? 자원 통제를 많이 해야지. 통제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자원을 퍼부을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틀렸습니다. 답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너무 쉬운데. 보기의 사례를 바탕으로 가가 전제하고 있는 가가 뭐냐면은 합리적 선택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행위자의 특성. 행위자의 특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행위자의 특성이 뭘까요? 행위자의 특성. 여기서 소개한 게 다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있었잖아요. 행위자의 특성은 여기서밖에 설명이 안 돼 있죠. 행위자는 인간의 행위자의 어떤 효용을 증대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진다. 이거 뭡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목적지향이다. 이 목적이 뭔데요? 내 이익, 그거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막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손해를 안 보려 그런다. 그 얘기죠. 이 행위자의 특성은 이겁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쭉 얘기가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비판을 했답니다. 보기가. 이걸 바탕으로 그걸 비판해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봅시다. 보기가 뭔데? 특정한 개인이나 회사가 스스로 만든 문서나 이미지 등의 저작물을 타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카피리프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거 지들이 노력해가지고 만든 거를 그냥 공짜로 써라. 무료로 나눠준다. 카피리프트의 운동에 참여자들은 자신의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자기 손해를 보내. 라도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 이제 그 손해를 감안을 한다. 이거는 그 콜 누구냐 이거 콜머니 생각했던 게 아니죠. 개인은 자기 이익만을 쫓는 놈들인데, 자기 이익만 쫓는 이기적인 놈들인데,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쭉 전개해 내려갔는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행위자의 특성을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A에서 딱 볼 수 있죠. 그죠? A에서 볼 수 있습니다. A에서 그죠? 요걸 그대로 옮겼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행위자 개인의 효용을 증대한다는 단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간 행위는 어떤 뭐 효용, 자기 거 챙기려고 그런 목적만 가진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건 자기 목적이 아니 자기 이익을 좀 손해를 보면서 사회가 발전하는데 했었으니까 바로 딱 반박되는 어떤 그 예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만들면은 뭐 행위자가 자신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만 행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막 뭐 다 나쁜 놈 다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런 게 아니다. 발도 안 나왔죠. 너무 쉽게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그죠? 비판 방법. 문제 좀 쉬웠고 뭐 이게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왜 이렇게 문단이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지? 자꾸 잡소리가 자꾸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좀 간단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강으로 넘어갑니다.